유난히도 어려웠던 2024학년도 수능시험에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불수능이다 해서 아주 결과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거니까. 선생님의 격려에도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은 심각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고 교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난 6월 킬러 문항 배제 발표 때만 해도 불수능을 예상하지 못했던 학생이 많았던 만큼 더욱 허탈한 모습입니다. 킬러는 그냥 전체적으로 좀 더 어려워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9월 모의고사랑 수능이랑 뭐 비슷하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는 좀 새로운 시험 보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연도나 또는 다른 재학생들은 그냥 조용히 넘어갔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이런 이슈를 터뜨렸어야 했나. 수능이 어렵게 나오면서 올해 수시 탈락생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상위권 변별력 강화로 1, 2등급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든 데다 앞서 수시 모집에서 소신 지원 경향이 뚜렷했던 만큼 수시 최저 등급 맞추기가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3등급부터는 인원이 늘어나 중위권 대학 경쟁률은 올라갈 전망입니다. 성적표가 배부됨에 따라 정시 모집 설명회도 본격화했습니다. 입시업계에선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어려웠던 만큼 정시에서 특정 과목이 당락을 좌우하진 않을 거라며 모든 과목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영역별 반영 비율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올해 수능 국어 영역은 표준 점수 최고점이 작년보다 16점 치솟는 등 역대급 난도로 출제됐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험이었던 만큼 원점수가 낮아도 등수는 높을 수 있습니다. 올해같이 국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해에는 국어 점수가 좋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100분위 1을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수학의 경우 전체적인 난도는 비교적 평이했지만 선택 과목별 격차가 최대 11점까지 벌어져 자연계 학생들이 유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수학에서 이과 학생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점수 격차를 더 벌려놓은 상황이고 국어도 언어 매체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과에서 문과 교차 지원은 성공 확률이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다. 올해 수능에서 졸업생 등 N수생 응시자가 역대 최고 비중을 차지한 것도 변수입니다. 상위권에서의 재학생 비율이 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재학생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적정 지원, 안전 지원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재학생은 수시 모집이 유리한 상황에서 벌써 재수를 고려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재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다시 공부를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많이 놀았기 때문에 면접 준비한다고 좀 놀아가지고 오늘부터 공부를 좀 다시 집에 당장 가서 책을 싸가지고 독서실로 가야죠. 최종 성적표를 손에 든 수험생들의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당장 주말부터 입시업계와 전국 지자체가 본격적인 정시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7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대입 정시 지원 전략을 소개하는 입시 설명회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실제 점수로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는지입니다. 제가 받은 성적으로 배치표를 보고 이제 어떤 대학, 어떤 과를 지원할 수 있을지 잘 고민해보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능 수학 1등급 학생 가운데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이른바 이과생은 9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과생이 문과에 대거 교차 지원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이 올해도 재현될 전망입니다. 어려웠던 수능 때문에 수시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넘은 학생도 많을 것으로 보여 정시 모집 인원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잘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정시 지원에 도움을 좀 받으려고. 공통으로 나오는 조언은 영역별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리한 점수를 얻은 영역에 반영 비중이 큰 학교에 지원해야 합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에 따라 점수가 다른 만큼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권 대학은 주로 가나군에 몰려 있어서 사실상 지원 기회가 2번이란 점을 고려해야 하고 중위권은 3번의 복수 지원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천석 규모의 대형 강당이 겨울비를 뚫고 온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가득합니다. 이번 수능은 N수생이 크게 늘어났고 1, 2등급 인원 감소로 수시 탈락도 많아지면서 정시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한층 커졌습니다. 좀 올해 좀 입시 변동이 좀 많았어가지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학교 좀 알아보고 있어요. 하향도 약간 포함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미적분이랑 과탐 2과목이 유리하다고 들어서 교차 지원을 해볼까. 올해 수능은 서울대나 의대 등을 지망하는 최상위권의 경우 수능 변별력이 높아서 진학 전략이 비교적 단순해질 수 있지만 상위권과 중상위권은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상위권과 중상위권이 좀 뭉친 듯한 모습들이 있어서 아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경쟁이나 주요 대학의 합격선을 예측하기가 어느 해보다도 어려울 수 있는. 정시는 등급보다 표준 점수나 백분위가 중요한데 같은 백분위 그룹 내에서 비교했을 때 표준 점수가 높다면 표준 점수를, 낮다면 백분위 반영 대학을 찾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올해 수능은 과목별 영향력이 모두 엇비슷하고 탐구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현상이 심각해 지원 전략이 중요하다는 평가인데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한 거는 이제 메가랑 대성 그 2개고 나머지 이제 대학마다 설명회 다니고 있습니다. 문과만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턴트 1명, 그다음에 한 분은 또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2분한테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한 번 더 입시를 치러야 된다면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육부는 이런 불안함을 노린 고액 불법 입시 상담업체 2곳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내년 2월 정시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불법 대학 입시 상담과 교수비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점검하고 대기업 진로 상담단 등을 활용한 공공 입시 상담을 적극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